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VLA에 관련해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아직 VLA 관련 연구나 논문 성과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연구 트렌드와 앞으로 연구를 VLA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CPR 준비 기간에 바쁠 때 좀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논문을 읽고 제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VLA가 지금 오픈 VLA 이후로 이제 CPR, ICCP, 유립세 학회에 굉장히 많은 논문이 수출되었는데 지금 상단에서 페이퍼 수를 정리한 것처럼 확실히 페이퍼 수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놀라웠던 점이 특히 이번 유립세에서 총 13편 논문이 VLA와 관련해서 나와서 확실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좀 다 읽고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했을 때 아키텍처 기반 연구도 많이 이 상단에 수행이 되었고 좀 BLA가 연산량이 높아서 인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긴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연구도 최근 유립세에 많이 제출이 되었고요. 그 VLA를 RL로 파인튜닝 하는 연구도 상당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VLA 안에 COT를 넣는 연구도 있고, 하나의 로봇에서, 태스크에서 수행하던 것들이 좀 다양한 태스크에서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제너럴라이즈 연구도 수행되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벤치마크 논문도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키텍처 그리고 에피션트, RL 부분에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페이퍼들 세개를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VLA 아키텍처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유립스 2025에 액셉된 논문으로 드림 VLA이라는 논문으로 기존의 VLA 아키텍처에서는 단순하게 VLM에서 액션 디코더를 달아가지고 어, 그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와 그리고 이미지로부터 액션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이 간략한 파이프라인 안에서 여러 태스크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최종 성능을 높이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인스트럭션 그리고 액션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는데 얘네들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중간에 뭐 이미지 같은 거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서브 태스크로 넣어서 액션을 좀 더 잘하게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시도는 해왔는데 다양한 태스크를 넣어보는 시도는 기존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소개드리는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인스트럭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드림 커리스라는 어떤 학습 가능한 대상을 넣어서 월드 임베딩을 추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월드 임베딩은 학습 단계에서 다이나믹스, 그리고 뎁스, 세맨틱 정보를 추측하고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수행한 후 이 월드 임베딩을 기반으로 액션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아키텍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다이나믹스 그리고 뎁스, 세맨틱 정보를 예측하는 거는 첫 번째로 다이나믹 리전을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씬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오브젝트가 좀 무브를 하게 움직이는가, 좀 태스크에 스페시픽하게 좀 유용한 오브젝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뎁스 프레딕션은 이 로봇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동 가능 영역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고, 또 세멘틱 포캐스팅은 이 오브젝트가 정확히 태스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만 이렇게 로스를 주어주게 되고, 테스트를 할 때는 이 학습 파이프라인 전부 제외하고 학습된 월드 임베딩을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노이즈로 넣어줘서 액션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 논문이 좀 인상 깊게 느껴졌던 이유는 E2E에서 기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도메인에서 하던 연구 방향성과 매우 유사하게 VLA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기존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는 프리딕션을 잘 하자,
뭐 좀 오브젝트 트래킹을 잘하자 이런 쪽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VLA에서는 서브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정의를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VLA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인퍼런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도 뉴립스 2025 논문으로 VLA 캐시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한데요. 기존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이미지를 모두 픽셀화해서 이렇게 영역을 나눈 다음 이거를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 이미지 중에서 사실 다시 매번 계속 연산을 하는 거는 되게 연산량이 높고 또 인퍼런스 시간을 느리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안했던 방법은 그 이미지 중에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계속 학습 대상으로 두고 움직이지 않는 스태틱한 백그라운드들은 학습 대상으로 두지 않고 그대로 캐시화 해가지고 재사용하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연산량을 줄이고 좀 인퍼런스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단순하게 정지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가만히 있는 물체라고 하더라도 태스크에 되게 중요한 물체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로봇 팔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예를 들면 물체를 담아서 옮기는 오브젝트 태스크라고 했을 때 물체랑 바구니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산해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는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 스태틱한 오브젝트의 이미지 픽셀과 그리고 태스크 인스트럭션 사이에 어텐션을 계산했을 때 이 어텐션 스코어가 높으면 태스크에 렐러번트한 이미지 피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렐레번트한 스태틱 오브젝트는 계속 연산해 두고 나머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스태틱한 오브젝트들은 다시 재사용하는 형태로 수행을 해서 효과적으로 인퍼런스 시간을 줄이고 성능도 보존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VLA를 어떻게 강화 학습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도 뉴립스 2025 논문이고, 어, 좀 R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떤 R를 활용을 해야 잘 적용이 될까? 약간 좀 이렇게 논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On Empirical Study라고 해서 좀 분석 논문에 해당이 됩니다. 어, 기존 VLM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RL 방식은 이제 PPO, GRPO, DPO 등의 RL 방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VLM에서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었는데 VLA에서는 어떤 게 좋다라는 게 아직 연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그거를 먼저 규명을 하고 어, 전체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PPO는 이제 간략하게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 PPO는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할 때 얘네가 좀 급하게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절을 해주는 일반적인 그 강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GRPO 같은 경우는 여러 샘플들을 뽑은 다음에 이 샘플들 사이에 상대적인 리워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BPO 같은 경우 이런 리워드라는 모델 없이 단순하게 A랑 B 샘플을 뒀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BPO는 아마 그 챗 GPT 쓰시다 보면 그 어떤 응답이 더 좋은가요?라고 물어볼 텐데 아마 거기서 활용될 수 있는 강학습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 저자는 TPO, GRPO, DPO 모두를 VLA에 적용을 해봤고 적용해본 결과 TPO가 VLA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옵티멀 어프로치임을 성능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PO에 적용을 할 때 PPO만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롤아웃을 그 데이터를 한번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몇 에폭만큼 활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자질구레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해서 실험 결과를 수행을 했고 얘네들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그 RL 모델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실험 결과들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어,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방하도록 학습하는 방법과 RL 파인 튜닝 방식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에 대한 그 논쟁은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되게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 저자들도 거기에 대한 되게 깊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OOD 제너럴라이저블을 평가를 합니다. 각각 SFT와 RL에 대해서. 근데 이 평가를 할 때 그 OOD 시나리오를 세 가지 타입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 방식으로 어, 오브젝트가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뭐 폴그라운드에 좀 백그라운드에 오브젝트의 물체 여부,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오브젝트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그 현성 선배가 있냐 없냐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세멘틱 정보에 대한 테스트 시나리오도 만드는데, 이는 이제 오브젝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오브젝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라떼를 이렇게 잡도록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잡도록 하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엑스큐션 OOD 테스트 시나리오는 제가 이 물체를 잡을 때 보통 로봇 오브젝트를 이 동일한 장소에서 두고 이렇게 태스크를 수행을 했는데 이 위치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잡고자 하는 물체의 위치를 다른 데서 시작을 한다던가 하는 형태의 OOD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테스트 타입을 나누고 이 테스트 각각 RL 방식으로 파인튜닝 했을 때와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으로 했을 때의 각 세 가지 타입의 OOD 테스트 시나리오에서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이제 비전 레벨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 RL보다 더 성능이 좋음을 확인을 했고, 세멘틱 레벨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은 RL이 오히려 SFT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큐션 레벨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은 RL이 SFT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좀 저는 인터레스팅 했던 게, 저희가 비전 레벨에서 비전 도메인에서 RL을 적용하기에는 어찌 보면 SFT보다는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액션 레벨에서 RL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겠구나라는 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되게 간략하게 전체적인 경향성을 빠르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해서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